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이제 한국은 여름방학이죠. 이쯤 돼서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 내년 취업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저도 여름방학쯤에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뭐 1차 면접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면접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간호학과라는 특성상 학교를 다니면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팀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팀플을 하게 돼도 이게 뭐 그냥 간호학과 학생들끼리 그냥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막상 그런 발표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할 때도 뭐 딱히 서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런 시간에도 아무도 피드백을 주지 않고 그냥 저 이렇게 흘러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한국 전국의 간호학과 선생님들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말하는 아니면 발표하는 능력이 거의 무에 가깝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기본 베이직만 잘 해도요, 면접에서 선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면접 기본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처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 즉 결론이에요. 간혹 가다가 약간 미괄식으로 장황하게 다 설명하고 결론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면접 답변에 대해서는 두괄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요,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듣고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플로우를 굉장히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인 대 다인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괜히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하다가는 답변을 얘기하지도 못한 채 본인 시간이 커트 당할 수가 있으니까, 또 본인도 장황하게 얘기를 가끔 하다가 이게 본인도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서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큰일이 납니다. 딱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생각하는 답변을 먼저 이야기를 딱 던져주고 이제 예시로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직하되 굳이 꼭 솔직하지 않을 부분은 솔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아마 좀 그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어떤 의견적 충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속해 있던 그런 그룹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요, 근데 그 해결이 만약에 굉장히 흐지부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접관이 결국에 듣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말을 했던 그런 문제나 의견적인 충돌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적이게 풀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굳이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허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거나 의견적 충돌을 심하게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생긴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적이게 해결 방안을 끌어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지어내는 거는 너무 위험하지만 100% 솔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 70-80% 정도의 솔직함, 진실과 거기에 한 20-30% 정도의 약간 감미료 추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맛깔나게 답변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랑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해라 라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은 주니어인데 어떤 한 시니어가 너무 독불장군이었고요. 너무 혼자서 이끌어 나갔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게 왜 좋지 않냐면은 일단은 듣고 계신 면접관분들은 시니어예요. 그러면은 대놓고 지금 그 시니어들 앞에서 시니어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시니어는 어떤 느낌일까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굉장히 이기적이었고요. 사람들한테 맨날 이간질을 하고요. 본인의 입장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이간질을 잘한다 라고 느꼈던 거잖아요. 그 면접관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아니라 이 친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라면 그러면은 본인의 이미지를 낮추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압박 면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라면 후보자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압박 면접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면은 100% 이 사람이 잘못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횡령을 했다든지 이제 성추행을 했다든지 정말 누가 봐도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잘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갔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100% 잘못을 했고 그거를 현명하게 풀어나간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절대 다수가 봐도 이거는 문제였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의학적인 지식을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하나 명심하실 부분은 내가 만약에 의학적인 지식을 잘 모르고 뭔가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겠는 상황을 막 던져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100% 그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의 그 모습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왜 이거를 물어봤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식은 없지만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문제에 접근을 하신다 보면은 출제자가 왜 이거를 던져줬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고요. 혹시 뭐 또 면접에 관련해서 말하는 거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언제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